안녕하세요. 길벗 어린이 출판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하마가 주인공인 그림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안효림 작가님을 모시고 이토록 아이들 마음과 꼭 닮은 사랑스러운 그림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작업 과정과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강연과 Q&A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작가님을 만나볼게요. 박수! 반갑습니다. 제가 긴장을 안 하려고 엄청 심장 박동수를 줄였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림책 작가 안효림입니다. 길벗에서 두 번째 라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방은 2년이었고, 여기 2년 때 같이 해주셨던, 예. 그래서 좀 긴장이 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포터즈 댓글을 조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육아에 도움을 받고 싶은 어머님들 댓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 저도 그때 그런 마음으로 육아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어릴 때 그림책 육아로 정말 수많은 그림책 엄마들을 만나면서 엄마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커서 지금 그림책을 읽어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가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또 계속 그림책 육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이 저를 약간 지탱해주는 좀 더 큰 엄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행복한 순간을 만날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지에 등장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어요. 하마, 물고기, 이렇게 애벌레 셋이 다인데요. 이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지에는 이제 책을 딱 펼치면 면지가 보이는데요. 이 면지에는 하마가 이제 물고기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차례차례 그려져 있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도 다시 나고. 이제 시작할게요. 아기 하마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엄마가 나보고 수영을 하래.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너는 비늘이 없잖아. 지느러미도 없지. 아가미도 없고. 다 없는데 수영을 어떻게 하니? 하마 엄마가 여기 없는 게 너무 다행이죠. 제가 하마 엄마를 안 넣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엄마는 이제 바쁘게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맞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엄마들은 모르는 게 많아. 우리가 더 잘 알지. 수영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래, 잊어버려. 여기서 이제 너무 빠르긴 하지만 퀴즈가 나오는데요. 물고기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답은 공감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물고기들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마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계속 생각이 나. 100번도 넘게 들었거든. 수영하는 법 말이야. 수영하는 법? 그 경기 어딨니? 궁금하네. 한번 드러나 보자. 수영은 그냥 되는 거야. 힘을 빼고 몸이 떠오르면 팔다리를 살랑살랑 흔들래. 그러면 앞으로 갈 거래. 세상에, 팔다리를 흔들라고? 살랑살랑? 지느러미를 힘차게 흔들어야지. 엉터리로 알려줬네. 여기서 이제 하마 엄마가 말하는 4줄짜리 수영법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수영을 어릴 때 물에 한번 빠진 이후로 못 배우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배웠거든요. 근데 수영을 배웠지만 수영을 하지는 못했어요. 좀 이렇게 발이 닿는 곳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만큼 또 한 10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수영을 이제 좀 지금 다시 배웠는데 이제는 하나를 알려주면은 열을 아는 상태가 돼가지고 막 칭찬을 이건 진짜 수영의 표본이다. 아주 교과서에 나올 법하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딱 느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의지로 그 여기에 나온 대로 좀 힘 빼고 몸이 떠오르면, 이건 되게 기본적인 수영법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데, 그걸 제 의지로 해서 뭔가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하면서 배워서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수영법 4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방법을 이제 아기 하마는 그렇지, 엉터리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난 절대로 수영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아이고 도망치자. 저 큰 발에 깔리면 납작해지겠다.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야 산다. 아우 차가워. 이게 뭐지? 이게 아래 물고기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왜 멈췄지? 뭐가 차갑다는데? 뭔데? 궁금해. 나도 나가볼까? 나는 납작해지기 싫어. 점점 많이 온다. 얘들아 올라와봐. 정말 시원해. 방울방울 이뻐. 톡톡톡 느낌이 좋아. 맛도 좋아. 이제 물고기들은 엄청 신났어요. 그리고 하마는 이제 점점 이제 몸이 떠오르고 있어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너무 많은데? 하마야, 우리 집 정말 넓어졌다. 가도 가도 우리 집이야. 친구들 많이 부를 수 있겠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겠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몇몇 물고기들이 이제 하마의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마 얘가 왜 이러지? 하마 발이 부들부들 떨려. 꽉 찼어. 나 어떡하지? 하마 눈이 좀 아주 지금 긴박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하마의 눈과 코에서 나오는 이 물방울. 근데 이걸 보고도 이제 물고기 친구들은 해맑게 콧구멍 좀 봐. 방울 정말 크다. 하마야, 내 말 들려? 정신 차려. 눈이 이상해. 가라앉고 있어. 조금 물고기들도 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하마는 이제 그 격전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이제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물고기들은 으악, 어떡하지? 수영해! 수영해! 수영 못하잖아. 이러다 죽겠어. 도와주자. 어떡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그 엄마라는 이야기가 되게 여기 많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엄마 얘기 좀 나쁜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진정한 엄마의 이제 그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마가 그 이상해졌던 눈이 다시 딱 돌아옵니다. 눈을 딱 뜨고 엄마 지금이야. 엄마가 말해준 수영법. 그리고 이제 차례로 엄마가 말해준 수영법들이 수면 위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점점 이제 떠오릅니다. 힘을 빼고 몸이 떠오르면 팔다리를 살랑살랑 움직여.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 책의 그 전에 그 수영법 4줄로 있을 때랑 여기에 이렇게 4줄로 있을 때랑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하마는 결국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좀 클라이막스죠. 하마 앞에 이제 드넓은 이제 넓은 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하마는 이제 엄청 많이 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은 뭘까요? 저의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에요. 하마가 앞으로 쭉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 말이라면 다 믿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장에는 이제 엄마의 또 다른 새로운 응원 주문을 받은 하마의 모습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얘는 맨 처음보다는 좀 덜 절망적이어 보이죠. 근데 그 전에 크기보다는 또 다시 좀 커져 있어요. 이전에 이 하마의 크기보다는 조금 수영을 많이 해가지고 좀 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지에 있던 애벌레들이 공감을 또 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는 이빨이 커서 안 돼. 뭐라고? 막 이러면서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면지에는 아까 이제 그 물고기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 말고 이제 다시 이제 초록색 애벌레 친구들과 같이 이제 풀을 먹게 되는, 결국 또 풀을 먹게 되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 책은 제가 육아를 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었어요. 내 아이는 왜 친구들의 말은 찰떡같이 듣고 내 말을 들을 때는 왜 귀를 막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그림책을 만들 때 좀 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좀 그런 게 본능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친구들은 너랑 달라, 환경이 달라, 뭐 아니면 뭐 성격이 달라, 뭐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하마와 물고기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하마랑 물고기는 정말 사는 공간은 같지만 크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란 주변의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다 보니까 하마와 전혀 다른 친구들이 하마의 힘든 상황을 또 버티게 해주고 공감으로써, 그리고 하마가 그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엄마 말을 또 떠올리고 그걸 해내는 그 서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고민이 해결됐고 이제 이야기는 빠르게 완성이 됐어요. 그때 만들었던 덤인데 되게 조그만 덤이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첫 장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고, 뒤쪽에 가면 뭐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좀 뭐랄까 그냥 러프한 스케치이고, 여기 나오는 하마는 더 여기보다 더 제가 맘대로 만든 막 하마여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마지막 장면 보고 이렇게 마지막 장면 보고 막 슈퍼맨처럼 얘가 막 잠수도 하고 막 날아오르고 막 이런 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작은 더미를 만들고 여기서 제가 좀 제 정리를 좀 금방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다시 그리면서 얘기를 정리를 하고 이제 정리된 더미를 두고 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좀 저를 많이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책을 딱 이렇게 더미를 만들어 놓고 보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오류들을 잘 좀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작가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성을 해나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목이 없었어요. 제목 없이 그냥 뭐 머릿속으로는 하마 이야기 뭘로 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후에 천천히 다시 읽어보니까 그 제목이 제가 써놓은 원고 안에 있더라고요. 그 물고기들이 하는 말도 그렇고, 이제 하마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렇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거에서 딱, 막 여기에 제목이 있었네? 이러고 제목을 정하고, 이제 이야기가 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투고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 투고를 할 때, 다른 걸 많이 좀 투고를 했다가 반려가 된 상황이어서, 뭔가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이제 딱 한 번만 더 창피하자. 이 창피해 금방 사라진다. 막 이러면서 딱 투고를 했는데, 되게 저한테는 되게 깜짝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너무, 이거 언제 하셨는데, 이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모두 다 하는 고민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다듬으면서, 스타일도 잡고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제 고민들이 더 많이 풀려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아래에서 위로 펼쳐지는 판형이 좀 굉장히 길어요. 이제 왜 이런 판형이었는지는 좀 이제 독자분들이 읽으시면서 다 이렇게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했던 그 더미에서 보면 진짜
딱 이렇게 크게 한 이유가 하마가 완전히 깝깝해서 이 책을 여기를 정말 뚫고 나가고 싶다. 난 정말 너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얘가 크게 동작을 펼쳐도 너는 이 안에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좀 하마 모양으로 하마가 온몸을 이렇게 펼쳤을 때 크기로 만들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마가 작아지고 수영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차이를 통해서 뭔가 좀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이런 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나중에 이제 하마가 만날 자유의 상징이 되는 물의 파란색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마하고 물고기는 그냥 이렇게 연필색으로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캐릭터들 입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하마 입 모양은 근데 전 저만 알 줄 알았거든요. 저만 혼자 이렇게 막 그리면서 저희 집에 계시는 분이 입을 왜 계속 그렇게 그리니? 하마 입이 왜 그러니? 막 이래가지고 내가 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랬더니 그 뜻은 너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 막 이랬었는데 그 팔자 모양으로 했다는 거를 또 이렇게 알아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무한대 표시거든요. 그냥 제가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것만 끝나면 살 것 같아. 이것만 끝나면 난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안 끝나거든요.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그 안에 있을 때 이것만 끝나면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그 멀리서 보는 저는 너는 계속 그걸 하고 있구나.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일깨워주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마 입은 저 스스로도 그걸 좀 일깨우려고 무한대 입으로 했고 그 물고기 입은 얘네가 하마를 도와주는 좀 상징적인 입이에요.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거침없고 당당하게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그냥 표현하는 거기에 뭐 어떤 의도도 없고 뭐 하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한 예쁜 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무지개 색깔의 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작업 방식은 최대한 이 하마가 귀여우려면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케치로 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 화폭이 그 글이 종이에 옮길 때는 조금만 얼굴이 커지거나 막 다리가 짧아지거나 뭐 그거에 따라서 좀 애가 많이 달라져 보여가지고 멀리서 보면서 계속 귀여운 비율을 찾아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할 때 좀 속도감 있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천천히 오래 그리는 것보다 되게 빨리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거 작업할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면봉 딱 3가지 가지고 그러니까 지우개는 이런데 이 물방울 표현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막 그리고 면봉으로 이렇게 비비고 하는 과정이 약간 셀프 힐링 되는 그런 과정을 했고요. 이거 아까 저기 이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이사님 이거 동작을 이 하마 애들을 어떻게 이런 동작을 그렸냐 뭐 이거를 누군가를 그런 인형을 놓고 뭔가 이렇게 참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참고를 하지 않고 그려요. 저는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것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는 거는 좀 지겨워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 있는 거 만약에 사진을 내가 보고 베낀다 그러면 뭔가 그거 조금만 틀리면은 막 내가 스스로 뭔가 강박적으로 그런 걸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없는 걸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도 없는 애들을 그렸던 거고 그리고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저가 아이를 키울 때 느꼈던 아이의 동작은 사실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어른들이 되면 좀 뭔가 예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거나 좀 예의를 갖출 것 같은데 애들은 뭐 일단 살기 위해서 귀엽기 때문에 뭔가 동작의 그런 거를 이제 아이 때 했던 아이를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그렸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잡히면은
좀 더 입체감 있게 손보고, 그리고 이제 연필 작업이 다 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물은 이제 정착액으로 이제 연필을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 물은 따로 파스텔로 작업을 했어요. 이제 파스텔이 되게 투명한 느낌 줄 수 있어서 처음에는 뭐 수채화도 좀 해보고 했는데 파스텔의 그런 투명함을 따라가기는 힘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위쪽에는 여기에 뭐 하마가 이렇게 막 물장구 칠 때 있는 그 하얀색들은 유리색 연필이에요. 하얀색 유리색 연필이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나중에 나오면은 또 보세요. 거기에 유리색 연필을 이렇게 칼로 긁어서 그 가루들을 손톱으로 다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거기에 좀 입혔어요. 근데 그게 더 입체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를 내가 칠하고 하면 그 나의 그 내가 모르는 그 규칙이 생길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규칙적으로 막 깎아가지고 뿌리고 거기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고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의 작업 이야기였고요. 이제 뭐랄까 이 30분을 저한테 주어진 이 30분을 어떻게 하면 저 이제 같이 육아를 하는 이제 뭔가 동지로서 뭔가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맘대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법칙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들고 제가 스스로 계속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방법을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 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이한테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이렇게 3단계를 수영하는 법은 4단계였는데 이거는 3단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단계는 말이 완전히 주관적이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주관적이다. 여기 하마들이 하는 것처럼, 하마와 이 물고기들이 하는 것처럼 엄마가 한 말인데 막 엉터리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막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는 뭉쳐야 산다고 또 배운 세대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좀 책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나쁘게 들리지 않고 좀 귀엽고 웃음도 나느냐면은 얘네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말한 거기 때문에 솔직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솔직한 말들이 다 모여서 좀 균형이 맞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마와 물고기들의 사이처럼 우리와 저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주관적인 말들 사이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책을 읽다가 발견한 구절인데 이거 그 꿀벌의 예언 여기 그 출처가 분명히 나와 있고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 누구의 말에도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말도 예외는 아니에요. 세계를 바라보는 내 관점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은 교육의 영향을 받았어요. 내 관점은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절대적 객관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작해 거짓을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걸 듣고 내가 이거를 몰랐지. 이게 자꾸 이렇게 그리고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1단계가 이제 말이 다 주관적이라는 걸 계속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2단계는 이 말도 안 되는 말 중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말 찾기. 그래서 하마처럼 하마는 이 주관적인 엄마의 말도 주관적인 말이니까 그 주관적인 말들 사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말을 찾아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도움이 되는 말을 찾는 단계가 2단계고요. 3단계는 이제 말은 그만 행동하기. 하마처럼 하마가 엄마의 말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서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행동을 하면 이제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귀를 힘들게 했던 그 주변에서 그 계속 맴돌던 그 말이 이제 결국에는 사라질 수 있는 그 단계가 이제 3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자유가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지만, 제가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서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하고 싶은 자유가 이건 것 같아요.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처럼 엄마의 법칙은 하마의 몸으로 다 스며들어서 사라지고,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스스로 얻은 자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왜 엄마가 하라는 걸 해야 되냐. 나는 자유가 없다. 난 진짜 갑갑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게 엄마가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걸 네가 해서 이제 스스로 얻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닐까 하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책을 읽고 찾은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방법 하나가 더 있는데, 부모님들을 위한, 이제 육아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으니까 부모님들을 위한 오래가는 양육법. 이제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애는 그냥 크는 거야. 양육을 오래 하면 안 되지. 빨리 독립을 시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오래가는 양육법을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3줄짜리 양육법인데, 다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계속 그 무한대처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걸 알려주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까지. 네, 그 기회라는 게, 이제 그 서포터즈 댓글을 보면서, 나랑 똑같아.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이제 읽으면서, 뭔가 아이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댓글들을 제가 봤어요. 그거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수영을 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이제 그 기회가 생길 때까지. 저는 이제 책에서는 이제 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비는, 그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이제 여기에는 좀 그런 게 등장하거든요. 이제 엄마 친구가 여기 등장해요. 하마 엄마 친구가. 그게 누구냐면, 코끼리예요. 코끼리예요. 그 코끼리, 이제 하마 엄마 친구가 코끼리여가지고, 이제 얘가 왜 수영을 해야 돼? 막 이러니까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야, 너 수영해야 돼. 막 약간 비의 그런 거를 조금 해주는 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뺀 이유가, 이거 비는 엄마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 생태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여러 뭔가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그게 올 때까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으로.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친구하고 물고기하고 하마가 서로 대화할 때 엄마가 없었던 것처럼, 엄마는 이제 열심히 바쁘게 경험을 쌓는 그런 엄마가 된다면 좋겠다. 저도 잘 안 되는 거지만 노력해 보려고 해요. 책도 만들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점점 나중에는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엄마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엄마의 경험이 좀 더 궁금해지고, 엄마의 생각도 궁금해지고,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지 좀 궁금해지고. 근데 그 때가 또 올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러면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엄마도 아이도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성장 과정에서 이제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삶의 법칙이 하나씩 생길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커왔던 것 같아요. 저도 엄마와의 사이에서 그렇게 커왔던 것 같고, 그래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리고 또 기쁨도 2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이야기로 만들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제가 짠! 우리는 바쁘게 삽시다. 아니, 그 바쁜 게 뭐 막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뭐라도. 근데 저의 경험이 그래요. 좀 안 바쁘면, 뭔가 내가 할 일이 없어지면 자꾸 눈이 이렇게 거기로 딱 가면서, 왜 비가 안 오지? 아,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제가 아까 또 얘기했던 건데, 제가 뭔가 사진 자료가 많이 없어요. 제가 뭔가 막 이제 물론 영감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뭔가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 책 만들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림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로만으로도 힘든데. 그냥 글만 있어서 좀 독자분들에게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글자는 제가 그 사인에도 적어 놓은 건데, 이 책을 읽으면 어디서든 마음껏 수영할 수 있대. 혹시 이제 말도 안 돼. 수영은 물에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디서든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책을 깊게 읽다 보면, 내가 어디서든, 내 의지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내가 아기 하마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아기 하마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바쁜 엄마 하마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이 꼭 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책이 좋은 점이 되게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이 무게가 읽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되게 가볍게 읽다가 점점 크면서 그 무게를 알아가는 지점.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가 많아져도 그 이야기에 또 웃고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도 최근에 꼬마 마녀라는 책이 길고 책이 있더라고요. 저 그 책을 어렸을 때 진짜 항상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식 먹으면서 항상 읽었던 책인데, 저는 거기서 그 꼬마 마녀랑 아브락삭스에만 엄청 집중이 돼 있었고, 그 못된 마녀들 이런 것도 엄청 집중이 돼 있어서 아마 니콜라 전에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다시 읽었어요. 그러니까 또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또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벼운 책이 내가 어렸을 때 가볍게 읽었던 책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 보시는 어머니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저는 다 아는 얘기니까,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읽을 때는 진짜 한없이 웃기고 정말 성대모사 많이 해가면서 가볍게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림책 작가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안효림 작가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무척 흥미롭고 제 예상치 못하게 더 재미있고, 그리고 또 육아에 관련돼서도 유익했던 멋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맞아요. 공감해요.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하면서 또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작가님께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우선 제가 준비했던 질문 먼저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하마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말도 안 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작가 선생님은 우리 하마처럼 어떤 새로운 일에 약간 망설이시는 분일까? 아니면 잘 도전하시는 분일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네. 네. 전 그냥 일단 들이받는데. 그렇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한 번 못한 거는 저도 힘든 거.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만약 거기서 한 번 실패를 경험을 하거나, 뭔가 좀 위축이 되면 저도 많이, 그 다음 도전할 때는 같은 거를. 그래서 제가 그 투구할 때 많이 힘든 이유가, 투구할 때 많이 힘든 이유가,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할 때는 뭣도 모르고 덤빕니다. 사실,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다양한 활동 중에 수영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 이거 그 하마하고 물고기를 설정하면서 수영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하마가 수영을 하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걸 뭐 사실 수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냥 이제 물 속에서 뭔가 걷는 거다. 뭐 어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수영이 아니면 뭘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아기일 때 하마가 엄마가 물론 하마를 물속에서 낳긴 하지만 얘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 위로 한 번은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거기서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하마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하마는 정말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좀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팔하고 다리를 이렇게 막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숨을 쉬고 다시 또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뭐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 한 번 하는 거가 뭔가 엄마들이 그 한 번을 보기 위해서 그 한 번을 볼 때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로 수영이 당연히 정해진 것 같고 마지막에 그 수영하는 장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질문 주신 분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왜 하마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하마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뭔가 제가 생각할 때 수영을 뭔가 못할 것 같은 그런 뭔가 정말 육중한 그런 덩치, 뭔가 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마는 근데 하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찾아보고 뭔가 이렇게 보면 영상 같은 걸 봤는데 이제 얘네들 특징이 되게 하마 엄마하고도 되게 닮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하고도. 얘네가 육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육식을 하는 게 아니고 초식을 하는데 육식을 하는 게 아니고 초식 잡식인데 기본 초식이고 공격을 할 경우 아니면 뭔가 자기 몸에 뭔가 아플 경우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육식을 통해서 뭔가를 흡수해야 될 경우에는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초식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되게 무섭잖아요. 이빨 벌리고 막 이러면. 근데 그건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되게 별 미동도 없고 정말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거나 위험을 이렇게 느꼈을 때는 정말 빠르게 수영하고 막 이빨 이만큼 벌리고 공격하고 잡고 막 이런다는 점에서 좀 우리 엄마랑 나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극적인 순간에 딱 변하는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좀 비밀스럽게 이렇게 있다가 의중을 모르게 있다가 그래서 하마로 했습니다. 하마일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만의 이유가 네.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점점 하면서 너구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참고로 모 온라인 서점의 동물 그림책 그 순위에서 저희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그 하마와 물고기의 입부분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물고기 입부분만 눈에 띄는 그 원색을 사용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속마음을, 진짜 속마음을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또 작가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다 벌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느낀 부분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이들이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뭐, 한, 다섯, 6살? 요 정도 애들이 와가지고, 아줌마, 물티슈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뭐 묻었는데, 아줌마 혹시 물티슈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이게, 뭐랄까, 이렇게 뭐 친구 엄마가 얘기를 했다면은, 뭐, 물티슈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뭐 애들이 얘기하면은, 뭔가 내가 물티슈를 안 갖고 있어서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겠는 뭐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물론 이제 제 아이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주변의 아이들, 그 또래 아이들의 그런 그 거침없는 솔직함이 나도 같이 거침없이 솔직해지다 보면은 큰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감당하기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얘네는 진짜 솔직한 거고 얘네는 진짜 이 입이 포인트구나. 근데 정말 무지개 색깔이구나. 저는 제가 무슨 색깔인지, 저는 예를 들어 전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제가 빨간색 입을 봤을 때 깜짝 놀랄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다양성? 잘못 없는 다양성.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개성 넘치는 물고기들의 입이 저도 굉장히 거침없으면서도 솔직한데 그게 또 밉지 않아서 네. 근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묻을 수 있냐고 했을 때는 조금 좀 미울 때도 있었어요. 네.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미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책을 함께 읽으면서 엄마도 아이도 함께 성장하는 그림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도 이 책을 만드시면서 한 뼘 성장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책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너무 귀엽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귀엽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도 볼 때마다 귀여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까 그림 그리셨던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하마의 귀여움을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이셨던 부분이 또 있으실지. 그냥 아까 그건 것 같아요. 그 질감, 그 뽀송뽀송, 이렇게 정말 만지고 싶을 것 같은 그 질감이랑 그 비율이랑 얼굴이 꼭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커져야 되는. 팔다리도 좀 짧아야 되는. 너무 짧으면 조금 모자라 보여서 안 되고. 네, 귀여움의 황금 비율이 네, 황금 비율.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문득 궁금해지셨다고 혹시 작가님 무슨 색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책 속의 파랑과 작가님의 파랑 의상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저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근데 파란색하고 분홍색하고 있을 때 또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색이고 이제 좀 좋아하는 색을 좀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뭔가요? 네. 푸바오랑 하마랑 누가 더 귀엽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솔직히 우리는 하나. 푸바오. 지금 지금 뭔가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생각한 거예요. 하마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럭키님께서도 아기야마의 한 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책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애벌레 친구들이 나오는 걸 보니 2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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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네. 2탄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뭔가 2탄에는 말해도 되나? 2탄에는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나오는데 2탄에는 좀 자기도 자유를 찾고 친구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마를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하마에 이름이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마요? 네. 하마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여기는 이 책에는 사실 나레이션이 없어요. 그냥 대사만 있어요. 네. 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뭔가 그 말을 평가하는 나레이션이 없어요. 그 하마가 하는 말도 그렇고 물고기들이 하는 말을 예를 들어 나레이션이 많이 들어간다. 얘들은 뭐뭐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이 말이 어떤 표현일 수 있다는 거를 좀 정의 내리는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벌써 2탄을 기다려주시는 분께서 2탄 좋다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엄마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바빠야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왜 안 될까요? 엄마도 하마 나이가 된다면 같이 그래도 안 되겠다. 엄마가 하마 나이가 돼도 안 되겠다. 그냥 엄마는 여기 있어요. 친구들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어차피 그 안전한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이미 수영하는 법을 다 계속 알려줬기 때문에 엄마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있으면은 근데 안 그런 엄마도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은 엄마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자꾸 결론을 내려주려고 그러고 좀 해답을 자꾸 제시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야, 엉터리가 아니야 얘야 막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도 이 책에 하마의 엄마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엄마가 없이 하마와 친구들이 어떻게든 이 비가 막 내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낸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그림 그 기법 이야기 하실 때, 네, 선생님 방금 이야기해 주신 말에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림 기법 얘기하실 때 연필로 그리고서 면봉으로 비벼서 지우면서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을 낸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셀프 힐링 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인스타에서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선생님의 셀프 힐링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노트북 바로 뒤에 귀여운 하마의 인형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건 또 맞아요. 얼마나 이거. 힐링이셨을지 이것도 힐링이었어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네. 거예요. 네네.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 독자분들한테 보여줄 게
말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뭔가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저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힐링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걸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안 돼요. 이게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말도 안 돼. 얘는 제가 만지면 이렇게 기분이 좋겠는데 원래 이런 양모 펠트 같은 거는 되게 딱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완전 이렇게 막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미 선생님께서 본인의 인스타에 책이 나올 무렵부터 인형을, 양모 펠트를 올려주시는 걸 보고 선생님이 하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애정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시고, 정말이요? 막 그래서 직접, 제가 하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들이받은 거잖아요. 배우지 않았고 그냥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고 그냥 한 건데 다 잘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뭐 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2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 2탄 이외에도 혹시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작인 저희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인연이라는 그림책은 이제 관념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가장 아이답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고, 선생님이 그리실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쪽일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준비하시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네.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게 우리나라 전통 놀이 풍물놀이를 풍물놀이의 그런 흥과 에너지 같은 걸 통해서 다 같이 막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또 귀여운 애들 귀엽게 하려고 귀여운 아이들로 또 이야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풍물놀이를 소재로 한 책과 또 귀여운 책을 동시에, 네, 선생님의 능력이 굉장하다는 차근차근 할 생각이, 거예요. 네, 듭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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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뭔가 바라는 걸 좀 멈췄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바라고 그 바라는 게 되고 그런 거를 계속 하니까 이렇게 바라는 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끝일 줄 알았는데 그 또 이면에 다른 것들이 계속 또 생기고 막 해서 제가 바라는 걸 좀 한동안 멈췄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슬럼프였나 봐요. 그게 슬럼프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과정을 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그 하마가 수영하는 것처럼 그 내가 바라는 걸 이루는 거 말고 이제 다른 걸가 나한테 오더라도 뭔가 그걸 좀 힘차게 또 헤쳐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이 책으로 통해서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막 저는 좀 이렇게 어렵게 도움 받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가볍게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 리프레시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그리고 긴 시간 멋진 강연해주신 안유림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라이브 북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요? 잘했네.